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집값이 얼마나 많이 폭락하였는지 아시나요? 서울과 분당 등 이른바 버블7 아파트는 반토막은 기본이고 최대 70% 정도 폭락한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요망한 2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인 위례 미사아파트도 줍줍이로 줄 서가지고 잡았는 거 하면 5억 이상씩 올라간 별내하고 삼성 있죠.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어요. 이제 10년 전의 상황이 지금과 너무 흡사하여 또다시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누구에게는 쓰라린 아픔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의 순간이 되겠죠. 자,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보실까요? 6억 집이 1억으로 서울 아파트 10년 전 폭락 또 온다. 자, 제가 이건 기후제, 인디언 기후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인디언 기후제예요. 자, 제가 어떤 단서를 달아요. 물론 이게 갑자기 올 리는 없어요.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이라도 집을 잡아나가면 괜찮은데 계속 거품이 커지고 있는 거야. 느끼시잖아요. 이것도 심했는데 이만큼 올라왔어. 이것도 심한데 더 올라왔어. 이제 포기가 될 정도로 올라와 버렸어.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답이 나요? 우주 가면 서울이 그냥 GDP 무시하고 집값으로 세계 2위겠어요. 그냥 데이터에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아파트 사이로 폭탄이 막 떨어지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일단 미리 하나 챙기고 갑시다. 자, 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자본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물론 내가 집 한 채 있다면 집은 팔 필요는 없어요. 현금 있으면 이제 폭락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내 거 집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면 되니까 하나 갖고 있는 거 굳이 막 던질 필요는 없죠. 다만 영끌에서 잡은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올라도 위험한 거예요. 떨어지면 작살 나는 거고.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럴 거예요.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주식에 묶여 있거나 현금 가지고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냥 1억 있고 5천만 원 있고 2억 있으면 아들 몫으로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뭐로 해가지고 하나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참 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만약 빌라 장사나 하는 사람이었으면 빌라 수천 채 팔았을 거야. 아마. 유튜브에서요. 자, 여러분들 자 보자. 부동산 하락장에 40% 이상 폭락을 해요. 부동산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팔려고 하진 않아요. 무주택이 좋은 건 아니니까 또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이 40% 폭락했을 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황금성이 떨어져요. 부동산은 주식하고 달라. 결국은 부동산은 많이 먹긴 해도 그건 10년이 지났을 때 얘기고, 자, 황금성이 떨어져서 안 팔립니다. 아예. 그러니 아파트가 아닌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나홀로 아파트 이딴 것들은 얼마나 안 팔리겠어요. 땅이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것은 말도 못하겠죠. 다주택 갭 투자는 폭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다주택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 떼돈 벌었을지 몰라도 다주택자들은 이건 실질적으로 예측이 아니라 엄청난 상담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들이에요. 갭 투자도 쫄딱 망해요. 전세 끼고 투자한 사람들 자기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부동산 폭락장에는 부자 기회를 놓칩니다. 왜? 내 코가 석자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쫄딱 망하다 보니까 폭락장에 부자 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영끌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닌 사람들, 그냥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아타게 하면 돼요. 이때 안 갈아타면 바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집값 폭락장에 갈아탄다. 자, 이번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 상승장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자, 무려 1,400 언저리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3,000 거의 2, 300까지 치고 갔다가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인데 상승장에는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합니다. 여러분들 타짜들하고 해가지고 돈도 딴 사람들, 노름도 딴 사람들이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주식도 어설프게 먹은 사람들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산을 탕진하죠. 처음부터 잃는 사람들은 아예 발을 끊기 때문에 안 해요. 결국 손실 봐요. 자, 주가 중독입니다. 나는 중독 안 된다고요? 이거 다 중독돼요. 손실 때문에 보유해요. 결국은
딴 거 같더니 세월 봤더니 이랬어. 주식 비중이 높으면요, 특히 폭락장에 경제 위기라도 오면 난리 나겠죠. 이제 폭망해버립니다. 그냥 잠도 못 자고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부동산 폭락장에 집을 잡을 그 부자의 기회를 주식에 왕창 투자해서 놓치게 돼요. 이 두 곳에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좀 분산시키세요.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돼요. 또는 현금이 없더라도 이 부동산에 빚이 없는 상태면 그나마 팔고 갈아타면 돼요. 보자고요. 현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전세도 현금인 거예요. 실물자산 폭등장에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내내 뛸 수도 있다고 했죠. 정책이 안 나오면. 그래서 살 아파트, 사지 말아야 할 아파트 구분해서 판단을 잘 하시라고 제가 했어요. 이자보다 자본금 증식이 목표. 여러분들 은행에 이게 괜히 현금 갖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자꾸 뭘가를 잡는데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그런다고요. 이자가 별로 안 늘어나더라도 은행에다 자본금 증식하는 방면으로 넣어놔야 돼요. 돈이 부풀어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폭락장에 뭔가를 하지. 하락장 경제위기 최고 조건을 만들면, 자, 부동산 폭락장에 잘 들으세요. 2배에서 3배까지 부동산만으로 자기 자산을 불릴 수가 있어요. 4억이면 12억까지, 10억이면 30억까지. 이해가셨어요? 자, 이제 2010년, 자, 10년 전과 지금 부동산 대폭락 또 시작됩니다. 2005년에서 2014년, 2014년에서 2024년. 왜냐면 좀 비슷하죠, 이게. 이게 폭등과 폭락이 같이 이루어진 해고, 이것은 이제 폭등은 했죠. 2014년부터 20년까지. 근데 이제 21년 좀 지나고 나서 아마 24년까지는 폭락으로 보고 있어요. 길면 25년까지. 자, 상승장 2005년에서 2009년 약 5년이었고, 하락장 2010년에서 2014년 4년이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해서 금융위기, 집값 폭락.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도 터졌죠. 노무현 정부 플러스 이명박 정부인데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나게 추락해가지고 실거주도 폐지됐죠. 자, 이거 보세요. 똑 비슷해요. 거의. 상승장 14년에서 20년, 6년이네요. 그 다음에 하락장 21년 한 하반기부터 될 것 같은데 24년, 4년. 집값 폭등, 경제 불안. 아마 경제 이제 위기까지는 안 해도 불안, 집값 폭락. 문재인 정부 플러스 차기 정부가 될 텐데, 자, 이거하고는 데칼코마니 아니나요? 맞죠? 여기도 보세요. 부동산 폭등 4년, 부동산 폭락 5년, 거의 9년 동안 버블 세븐이 중대형 아파트가 10년 동안 두세 배 폭등 후에 40% 전후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 유가, 금값, 경제 제반이 불안했고요. 서울 신도시 분양 거품이 최고치예요.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고 경쟁률도 셌죠. 여기 보세요. 부동산 폭등 6년, 부동산 폭락 4년. 물론 기간은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하죠. 서울 신도시 중소형 중심 10년 동안. 이번에는 10년 동안 같이 떨어졌는데 서울 신도시 중소형 두세 배 폭등 후에 다 뛴 거야. 그러니까 40% 전후로 폭락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많이 빠지는 것은 70%까지 폭락할 거예요. 주가, 유가, 금값, 경제 제반 지금 불안하죠.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분양 어때요? 거품 최고치죠. 어쩜 그렇게 똑같나요? 10년 전하고. 자, 이기 신도시 분양 시점, 집값 폭락. 재밌는 건 이기 신도시 분양 시점, 입주 시점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도 생기잖아. 2007년 수도권 부동산 불패 과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뛰었어요. 근데 여기는 3기 신도시가 나와요, 이제. 꼭 하필이면 폭락장에. 3기 신도시나 3기 택지지구 시점하고 거의 맞닿을 가능성이 커요. 2, 3, 4년 후니까. 2020년 전국 부동산 불패, 지금 너무나 지금 과열돼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쌍둥이입니다. 이런 아파트 잡으면 평생 망하죠. 잘 유념하세요. 지금 잡아야 할 곳들이 있지만 특히 이런 거 잡지 마세요.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큰 아파트, 즉 호가가 너무 높은 거, 몇 건 거래로 호가가 크게 올라버린 거, 실거래가가 확 뛰어버린 거야. 몇 건 거래로. 그러면서 호가도 확 뛰었어. 주로 지방이 이런 데가 많아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도 그 아파트가, 특정 아파트가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고. 특정 평형, 이번에는 20평대, 30평대, 40평대 봤더니 특정 평형이 너무 비싸. 이런 경우는 비싼 걸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20% 단기간에 막 폭등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신고가를 찍으면서 상승 중인 것. 지금 너무 많이 뛰었는데 신고가 찍으면서 계속 폭등 중인 거. 가격이 비싼 새 아파트가 위험해요. 새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뛰었어요. 자, 분양권.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 고가 아파트, 지방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게 아니라 고가 아파트들. 자, 이제 거래량이 적은 400세대 미만, 300세대 원래 미만이 안 좋은데 400세대까지 별로예요. 이거 잡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서울 집값이 세계 2위 압도적 버블 폭탄입니다. 이거 그냥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네요. 진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 이거 아니나요? 집값만 띄울 게 아니라 도시별 1평방미터당 아파트 평균을 봤더니 1위가 홍콩 10만 달러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서울입니다. 세상에 6만 달러 이상. 서울이 2위예요. 도시 수천 개 될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수천 개 중에서 2등이야, 2등. 서울이 두 번째로 잘 사나요? 내가 보기에는 100이 바뀌겠는데 100위가 뭐야? 한 500이 바뀔 거예요. 선진국들 얼마나 도시들 많아요. 자, 3위는 싱가포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국가의 싱가포르도 제끼고 2위야. 그리고 2016년에 14위 했고 18년에 7위 했고 19년에 5위 했던 게 지금 2위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연도별로 그대로 적어주잖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 우리나라 전국 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요 19.41. 세계에서 16위. 그러니까 서울은 2위일지 모르겠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16위. 이것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가구 평균 소득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가까이. 그래야 서울 주택 한 채를 마련해. 여러분들 180년 걸린다는 얘기 들었죠? 서울 만약에 제대로 된 아파트 잡으려면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수준을 봤더니 약 24.98배래요. 소득 대비 매매가가, 아파트 매매가가 소득 대비 24.98배. 안 쓰고 소득을 모으면 25년 걸린다는 뜻인데 홍콩은 43년 걸리고 베이징은 41년, 상하이는 36년. 여기 보면 다 중국이네요. 중국. 중국은 이상한 국가잖아요. 그러면 뉴욕, 뉴욕에 비해서 몇 배 높은 거예요? 도쿄보다 2배, 뉴욕은 거의 3배 우리나라. 한국이 아무튼 2배 이상 높다. 이 뉴욕하고 도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웬만한 도시들 다, 선진국 다, OECD 국가들 다 포함한 거예요. 자,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집값은 폭등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자, 12만까지 갔던 게 어떻습니까? 4만 8천까지 줄었네요. 그쵸? 신기하죠? 자, 서울 아파트 7년간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값이 폭락을 해서 다주택 매물이 쏟아지면 매물은 늘어나면서 집값은 떨어질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만 해도 아파트가 폭락. 제가 뭐 갭투자 이익을 환수해라, 뭐 다주택 누진세 때려라 몇 가지 제시했는데 만약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제로 해버리면 집값 폭락할 겁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할 거요. 왜?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계대출도 많은데 사단 만들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 집값 붕괴돼가지고 금융위기 터져버리면. 어찌됐거나 근데 지금 뭔가는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자, 왜 이게 문제냐? 갭 투자 못합니다. 실거주해야 돼요. 외지인들 투자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법인 투자, 지금 뭐 빨리 팔아야죠. 세금제 세지는데. 다주택자 매입, 누가 매입하겠어요? 실거주해야 하는데. 자, 부담부 증여, 이것도 불가능해지고요. 조합원 투기 불가능. 자, 이것들이 투기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으면 이제 수요층이 확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매물만 나올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몇 건 가지고도 지금 몇 건 거래로 폭등하지만 몇 건 거래로 폭락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쓸 카드가 많다는 거에 유념하세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거품은 최대치로 부풀고 여기 보시면 1만 600건에서 지금 7, 8, 9, 11 쭉 있어요. 1월 달까지 나왔네요. 4천, 3천. 여기 보시면 10, 11, 12 때는 좀 늘어났어요. 3천, 4천, 6천, 6,400 좀 늘어났죠. 이렇게. 약간 뭐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런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또 1월 달에 거꾸로지고 있는데 집값은 보세요. 얼마나 많이 뛰는지. 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 좀 올라간 거 보이죠? 이게 파란 선 보이죠? 여기까지 뛰었네요. 제 생각은 2021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갈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안 나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쪽, 특히 경기도가 많이 뛸 거예요. 1위로 뛸 곳은 경기도 인천입니다. 자, 여기가 못 뛰었기 때문에 또 서울 외곽 이런 데 중저가는 한번 생각하세요. 자, 지금 보면 거래량은 줄고 있고 집값은 너무 많이 뛰었고 여기 원 친 거 보이시죠? 물론 좀 더 간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지만 결국 너무 많이 뛰게 되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2020년 지방거품 10만, 서울 집값 세계 2위. 자, 지방 그러면 문제 없느냐? 특히 2020년 와서 거래량 봐보세요. 이게 전국입니다. 127. 여기 보면 2006년 이때 그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 이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을 봐봐요. 지금 보니까 2006년 이후에 최고네요. 1등이죠. 127.9. 여기 보면 108.2. 그 과정사항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방이 별로 안 쪘었어요, 집값이. 근데 여기는 지방이 불장이 되면서 2020년에 광역시가 불장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고, 서울 봐봐요. 아까 말했지만 2위라고 딱 뻗어시 2등이라고 써있잖아요. 집값도 써있네요. 빼도 박도 못하네요. 이거 듣도 보지도 못한 도시들이 여기 상위권이에요. 자, 그러면 2030 영끌 진짜 난리 났죠. 소득 소비 대출을 비교해보면 작년 대비 2020년, 그러니까 지작년 대비 2020년을 비교해보니까 1년 만에 비교해보니까 소득 어떻습니까? 이게 노란 게 30대에 2030 훨씬 자, 상대적으로 높고 소비. 자, 이번에 대출 봐보세요. 엄청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월 평균 총소득 이번에는 19년 대비 2020년 2분기하고 비교했더니 압도하고 있죠. 2030이. 특히 대출이 이렇게 높다라는 게, 대출이 소득이나 소비 대비 대출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아주 위험한 거죠. 자, 이번에는 2020년 가격 비싼 곳과 많이 오른 곳. 지금 가격 비싼 것만 따지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서울이 제일 비싸고 2등이 세종시예요. 다 제꼈어요. 세종이. 그 다음에 3등이 경기도입니다. 4등이 부산이고 대구, 인천. 여기 보시면 경기부터 인천, 대전까지는 비슷하네요. 그죠?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고.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인천이 지금 싼 거야, 상대적으로. 수도권이잖아요. 그런데 대구, 부산보다 더 가격이 싸다. 솔직히 말하면 중장기적으로 10년 되다 보면 인천이 훨씬 전망 밝아요. 이건 제가 그냥 지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의 해외 또 어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2020년에 집값 많이 뛴 곳들 1위 봤더니 과천이 제일 비싸네요. 거래 가격이. 그 다음에 성남 분당구가 2위네요. 성남 수정구가 3위고, 지금 구 단위로 지금 쭉 불러드리는 거예요. 4위가 하남시, 5위가 용인 수지구, 6위가 광명시, 7위가 수영구, 부산인데 부산 여기 끼고 있어요 벌써. 자, 수도권을 다 제끼고, 경기도 성남 중원구가 이렇게 아무튼 등수별로 쭉 나와 있죠.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은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6억 집이 1억으로.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주택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쓸쓸해 보이네요, 뒷모습이.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죠? 다주택자들, 갭투자들, 법인 투자자들, 임대사업자들, 이렇게 순진한 무주택자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영원히 안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최고로 비싸고 고귀한 것들이 하락장에는 제일 많이 추락하여 애물단지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값이 폭등하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거나 매매와 분양, 갈아타기 갈등 때문에 유료상담을 받을 분들은 천만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